저랑 이제 제일 가까운 분은 이제 버거 형님이 이렇게 오셔서 랩핑하시고, 다나카 형님도 오셔서 랩핑하시고, 지금 자동차 랩핑하고 PPF 해서 연 수익으로 생각하면은 이것도 1억은 좀 넘을 것 같아요. 이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비싼 걸 한 거예요. PPF라고 자동차 도장 필름을 붙인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견적만 900 이상 나왔습니다. 차가 없어지지 않는 한 랩핑은 계속 할 수 있어요. 이 작업을 AI나 기계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 병점에서 자동차 랩핑샵 운영하고 있는 41살 최형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일을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저는 횟수로 12년째 자동차 랩핑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은 어떻게 하시나요? 출근은 자차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리가 좀 돼요. 한 30분 걸려요.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일단 가게 나가서 자동차 크롬 죽이기 있는 거 한 대 해야 되고요. 산타페 크롬 죽이기 하고 테슬라 모델 3 전체 랩핑한 거 마무리 작업하는 거 해야 돼요. 내일 둘 다 출고를 해야 돼가지고 일요일인데 부득이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 하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지금 이 일하기 전에는 작은 이벤트 회사 팀장으로 일을 했었어요. 12년 전에. 이벤트 회사는 어떤 거예요? 이벤트 해주는 거, 행사 준비 같은 거 하고, 개인적으로도 이벤트 의뢰하면은 이벤트 해주고, 프로포즈라던가 이런 거, 회사 행사, 이벤트 준비하는 회사 다녔었어요. 그때 당시 월급은 얼마 정도였어요? 그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한 700 정도? 그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벌면 좀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네. 그만두시게 된 거예요? 일단은 좀 재미가 없었고요. 저는 일에 치여서 살다 보니까. 이벤트를 좀 당하는 사람만 재밌겠네요. 그죠. 이게 이제 일이 되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재밌었는데 이제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제 팀장이 됐어요. 근데 좀 일이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때 제가 막 느끼는 게 내가 삶의 만족도가 좀 너무 떨어진다라는 느낌도 들었고, 그때 만약에 누가 저한테 제일 바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고민 없이 잠들고 싶다라고 항상 말을 했었는데, 잘 때마다 너무 고민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일이 나한테 안 맞는구나,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여기가 제가 일하는 매장입니다. 등록이 안 된 제 가게 맞아요. 이 일하면은 지문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잘 등록이 안 돼요. 됐습니다. 들어오세요. 피규어가 굉장히 많네요. 취미예요. 원래 이런 걸 좋아했었고, 쉽게 말하면 이제 오덕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아끼는 피규어가 어떤 거예요? 이거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다 좋아요, 그냥. 피규어도 비싸지 않나요? 비싼 건 비싸고요. 저는 약간 수집병이 있어서 열심히 그냥 모으는 거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있는 거 중에 제일 비싼 거는 30만 원 후반대? 보여주면 안 돼요? 일단 피규어로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이 비싼 거예요. 마블인가요? 네, 이 친구들 핫토이 제품이라고 조금 리얼하게 만든 그런 피규어들, 이런 애들이 비싼 거고, 이제 프라모델로는 이렇게 위에 있는 친구들, 아직 안 맞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조금 비싸고 그래요. 저희는 가게 온도가 지금 겨울이잖아요. 가게 온도가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터를 켜놓고 한 30분 정도 데우는 동안에는 이제 작업하기 전에 다른 또 저의 장사 준비를 합니다. 저희 일은 홍보가 되게 중요한 직종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가지고 출근하면은 일단 가게 온도 좀 올라가는 시간이 좀 비니까 그때 이제 블로그 할 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저희 가게에 저희 때 이제 유명하셨던 가수 최은정님이라고 계세요. 클레오에 그분이 오셔서 핑크핑크한 래핑을 하셨어요. 오늘은 그거 사진 정리를 지금 할 겁니다. 아름다우시죠? 핑크로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빨간 차였는데 빨간 차를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서 핑크핑크하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와, 한 개 낫네요. 그죠? 내 차라면 조금 못할 것 같은데 여성분한테는 상당히 어울리는 차예요. 이렇게 가서 차랑 같이 찍으니까 어울리죠. 이쁘죠? 이날 또 촬영도 해주신다고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또 입고 오셨어요. 무슨 촬영? 유튜브 촬영한 거죠. 제 채널에도 영상은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는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인데, 저희는 낭만 커플이라고 재미있는 영상도 올리고 자동차 랩핑에 대한 영상도 올리고 이런 채널도 취미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은정님 아까 제가 사진 정리했던 거 이렇게 영상화해서 또 영상 올린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촬영을 재밌게 하고 가셨어요. 단편 영화인가요? 중간중간 컨셉을 집어넣은 거고, 좀 재밌게 촬영을 하려고. 연기하신 건가요? 요거는 약간의 컨셉이고, 이제 이렇게 또 옷에 영광스럽게 저의 또 어릴 적 우상이 사인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걸렸어요. 꽁냥거리다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걸린 컨셉인가요? 그렇죠. 컨셉이죠. 이렇게 재밌게 또 촬영도 하고 랩핑도 재밌게 하고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랩핑 하시다 보면 연예인분들 많이 만나보셨나요? 많이 만나본 건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뵈던 연예인분은 저랑 이제 제일 친한 분은 가까운
다음 분은 이제 버거 형님. 버거 형님이 이렇게 오셔서 랩핑하시고 저랑 또 재밌게 영상도 찍어주시고, 다나카 형님도 오셔서 랩핑하시고 저희랑 또 재밌게 촬영도 해주시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잘 2년 돼서 잘 지내고 있어요. 또 제 친구예요. 부러운 친구죠. 유튜브 쪽에서 청초한 두유 커플이라고 지금 구독자 한 40만 명 정도 있는 인플루언서, 이렇게 같이 또 랩핑하고 촬영하고 이렇게 미니쿠퍼, 제 차랑 똑같은 차죠. 이렇게 또 촬영을 했습니다. 내일 오셨으면 좋으셨을 건데 저기 백이성님 오시거든요. 또 랩핑하러 내일 오시기로 하셔가지고 그거는 유튜브로 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재밌게 지금 또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일을 시작한 이유가 있나요? 하던 일에서 막 한참 이제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러고 있을 때 이제 우연하게 테레비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더벙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자동차를 튜닝하고 자동차 소개해주고 이런 프로에서 랩핑을 본 거죠. 근데 딱 보는 순간 와, 이거 너무 하고 싶다, 재밌겠다, 스타일 있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무작정 서울에서 경기도 화성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화성에 사부님이 계셔서 그분한테 랩핑을 배우고 이렇게 지금 랩핑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시는 일은 만족하시나요?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저는 랩핑은 이게 재미를 느껴야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행히도 너무 재미를 느끼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좀 혼자서 사부작거리고 뭐 만들고 이러는 거를 원래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원래 차는 저한테 제1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저는 차는 그냥 단순히 이동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손으로 결과물을 바꿔서 이쁜 차를 만드는 거에 대한 거는 상당히 재밌게 하고 있는 편이에요. 자동차 피규어도 좋아하시나요? 그건 안 좋아해요. 저는 차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남들 막 람보르기니 볼 때 우와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동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건 좋아하죠. 영화에 나온 차, 배트맨카 이런 거는 좋아합니다. 오늘 할 작업은 첫 번째로 이 차량, 산타페 차량에 자동차에 크롬 있잖아요. 크롬을 죽이는 그런 시공을 할 거예요. 크롬을 싹 다 가려버리는 거. 산타페 블랙잉크 에디션인가에 차가 전부 다 검정색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옵션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랩핑으로 대체해서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명을 해드리면은 앞에는 시공이 된 거예요. 이제 요런데 원래는 은색깔 크롬이었는데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뀐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은색이잖아요, 지금. 이런 부위들을 검정색으로 바꿔주는 그런 시공을 할 겁니다. 요거 할 거고, 그 다음에 요 차량 테슬라 몰대 3인데 요거는 원래는 흰 차예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네요. 요 회색깔로 지금 바꾸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도 차주님이 중고차를 샀는데 도장이 너무 안 좋은 차였어요. 도장 색깔 다 다르고 막 이래서 이렇게 너무 거슬렸는데, 그래서 랩핑을 결정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색을 바꾸는 그런 과정입니다. 진짜 감쪽 같네요. 그죠? 일단은 저 차는 아직 출고가 여유가 있으니까 요 차 내일 오전에 출고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 차 빨리 지금 작업을 해야 돼요. 보통 하루에 작업은 몇 개 정도 하세요? 몇 개 정도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저렇게 전체 랩핑 같은 경우에는 최소 3일, 길게는 한 4, 5일도 걸리고요. 이렇게 부분 랩핑 같은 경우에는 하루 작업을 하게 돼요. 저희는 하루에 뭐 되게 많은 차를 손대는 건 아닌데 많이 손대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 3대 정도, 그리고 적게는 1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퇴사하시고 바로 자동차 랩핑 하신 거예요? 네, 그냥 무작정 왔어요. 자동차 랩핑 말고 다른 일도 많잖아요. 그 중에서 랩핑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다른 거 없었고요. 그냥 재밌게 살고 싶었어요. 내 삶의 만족도가 좀 높았으면 좋겠다. 뭐가 재밌을까 할 때 그냥 눈에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를 보다가 딱 눈에 들어왔는데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어. 그냥 그렇게 해서 무작정 시작한 거예요. 랩핑 전문이신 거예요? 그죠? 랩핑, PPF 전문. 썬팅이나 그런 건 안 하시죠? 네, 썬팅은 안 해요. 사람들은 랩핑하고 썬팅하고 어차피 필름 차에 붙이는 거잖아요. 비슷하다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이 달라요. 다른 기술이에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직 차주님께서 한 번도 보시지 못한 차예요. 아직 차주님한테 가기 전에 들어온 차여가지고 더 신경 써서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이게 지금 작업할 필름이지요. 그래서 지금 요 은색깔 부위, 크롬 부위를 검정색 필름으로 붙일 겁니다. 필름을 올려놓고 이제 열을 주면서 필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붙이는 과정이고요. 특히 겨울에는 필름이 좀 많이 빳빳해져요, 랩핑을 할 때. 그래서 열을 잘 줘가면서 쓰는 겁니다. 잘못 붙이면 수정할 수 있나요? 붙이는 것까지는 잘못 붙여도 수정할 수 있고요. 일단 이제 커팅이 들어가면 칼을 댈 때는 수정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필름을 우리가 붙여야 되는 부위에 잘 밀어서 안착을 시켜주는 과정이에요. 위에 또 비닐이 있었네요. 네, 도우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름을 올려놓은 다음에는
커팅을 해줘야 돼요. 칼로 필름을 잘라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제일 집중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여기에서 조금만 실수로 삐끗 하면은 그 차주님의 소중한 재산에 데미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엄청 집중하고 긴장하면서 커팅을 합니다. 기스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스나면은 물어줘야죠. 특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가 지금 신차예요. 아직 차주님이 보지 못한 차이기 때문에 제가 실수를 해서 이 차에 데미지가 생겼다. 그럼 저가 이 차 인수해야 돼요. 인수한 적 있으시나요? 아, 없죠. 그러면 실수한 적 없으세요? 저도 작업 실수는 있죠. 랩핑은 경력이 아무리 오래돼도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작업 실수가 나오긴 합니다. 작업 실수가 나오면은 다시 수정해서 다시 재시공해야 되는 경우는 재시공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수정을 깔끔하게 해서 출고를 해야죠. 이제 경력이 그래도 되다 보니까,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실수는 점점 줄어들고 큰 이벤트 없이 일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붙여놓은 부분도 계속 누르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검정색 필름을 딱 붙여놨을 때 나중에 커팅을 하고 났는데 은색깔이 부분 안 이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몇 번씩 공구를 바꿔가면서 라인을 잡아줍니다. 랩핑하면 쉽게 잘 안 떼어지나요? 제대로 붙은 필름은 잘 안 떨어져요. 랩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냥 마구잡이로 필름을 막 붙이는 게 아니고요. 그 필름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성질들이 있어요. 그 성질을 잘 이용을 해서 필름을 붙여줘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쉽게 표현을 해주면 이 필름은 열을 주면 늘어나거든요. 늘어난 거에 다시 열을 주면은 줄어들어요. 다시 수축을 해요. 랩핑은 늘어났던 필름을 수축을 시키면서 작업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상당히 디테일하고 중요한 거죠. 크롬이 이게 호불호가 되게 세요. 크롬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진짜 싫어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주력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크롬 주기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좋아요. 크롬 죽이기 하면은 얼마 정도 받으시는 건가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롬 주기기 이거 다 해가지고 70만 원 정도 견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부위 있죠? 피디님 이거 제가 지금 몇 분 정도 했죠? 5분? 뭐 10분 안 됐잖아요 아직. 저는 지금 5만 원 벌었습니다. 5분 만에 5만 원 버신 거예요? 네, 이만큼에 5만 원 정도 되겠죠. 전체 다 하면 70만 원이고요? 그렇죠. 그럼 70만 원 벌려면 몇 시간 드는 거예요? 이 차량 산타페 기준, 숙련된 기술자 기준 한 3시간? 3시간 만에 70만 원 버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랩핑이 그건 있어요. 한 번 이렇게 좀 쉬운 차가 들어왔으면 조금 더 어려운 차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다고 견적 차이가 많이 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좀 쉬운 차 들어왔을 때 한번 쉬어가고, 어려운 차 들어왔을 때는 또 이제 힘들지만 또 재밌게 하고,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죠. 손이 좀 더 많이 가는 차들이 있어요. 하루에 최대 얼마까지 벌어보셨어요? 이렇게 부분 랩핑으로 하루 제일 많이 번 건 120,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벌 수가 없어요. 왜요? 일단 힘들기도 하고 시간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이렇게 혼자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교육생들도 있고 같이 일하는 동생들도 있는데 주말에는 혼자 나와서 일을 합니다. 주말에는 그 친구들도 이제 쉬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차에 불을 붙이는 건 아니고요. 필름지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약간 열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랩핑을 할 때 마지막에 열 처리해주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요거 잘해줘야 나중에 뜨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은색으로 됐던 부위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쁘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이쁘지 않아요? 아직 잘 모르시겠나요? 아니요, 깔끔해진 것 같아요. 그죠? 이쁘죠? 저였어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크롬 주기기 같은 경우가 전후가 되게 달라요. 차주님들한테는 차에 좀 포스가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시공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작업했던 차 중에서 제일 비싼 차는 어떤 거예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람보르기니 우라칸 아니면은 페라리 스파이더? 요 두 대가 제일 비싼 차였고, 그거 할 때는 저조차도 조금 많이 집중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차량 들어와서 PPF 작업, 투명 필름, 보호 필름 붙였던 그런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람보르기니 우라칸 차량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주황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꾼 겁니다. 차량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나요? 그렇죠. 견적이 많이 달라지죠.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일단 랩핑 견적을 결정하는 기준은 차량의 크기, 차량의 디자인, 그리고 필름의 종류 이렇게 달라지기는 하는데, 차량의 종류에서 달라지는 거는 난이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이렇게 밋밋하고 좀 편해 보이잖아요. 이런 차 작업하는 거랑 이렇게 굴곡이 많고, 이런 앞범프 한번 보실래요? 이런 거. 이걸 랩핑으로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굴곡이 있네요. 이런 거를 작업할 때는 시간적이나 그리고 기술자가 써야 되는 에너지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견적은 많게는 2배까지도 차이가
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람보르기니랑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받으신 거예요? 일단 요 람보르기니는 그냥 랩핑이에요. 자동차 색깔을 바꾸는 랩핑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400 조금 넘게 견적이 나왔고요. 작업은 얼마나 걸렸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 혼자 작업했어요. 왜냐면은 워낙 고가의 차고 숙련된 기술자가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 해서 한 5일 정도. 5일 만에 400만 원 버신 거예요? 필름값 빼면은 하지만 큰 돈 벌었죠.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요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시공 중에서도 제일 비싼 걸 한 거예요. PPF라고 자동차 도장 필름을 붙인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견적만 900 이상 나왔습니다. 작업은 얼마나 걸린 거예요? 일주일 작업했어요. 일주일 만에 900만 원 버신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 PPF 하시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 랩핑하고 PPF 해서 제가 수익으로는 다달이 달라요. 다달이 다른데 만약에 연 수익으로 생각하면은 이것도 1억은 좀 넘을 것 같아요. 순수익은요? 순수익이 랩핑으로만 연수익이 그 정도니까 한 달에 그냥 1000만 원 정도 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따로 자동차 교육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에 영상 올리면서 이렇게 자동차 교육 영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으로는 제가 시작한 지 1년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교육으로만 또 1억 순수익 벌었고요. 1년 만에 1억 버신 거예요? 그렇죠. 교육으로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작년에 번 돈은 2억 정도, 그 정도 수익이 생긴 것 같네요. 자, 지금은 요 두 군데, 얘가 원래는 실버예요. 요 두 부위를 검정색으로 또 이제 바꿔줄 겁니다. 밖에 있는 하이그로시와 이 친구가 일체화가 되게 그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원래 차가 이렇게 나온 건가요? 네, 원래 산타페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 놓은 건데, 특히 산타페 타시는 분들 중에 산타페 크롬 중에 호불호가 제일 심한 부위가 여기예요. 여기가 다 검정색이었으면 훨씬 이쁠 것 같다 해서 요거만 시공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런 데는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양쪽 이렇게 시공하면 한 1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부담도 덜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딱 시공하러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하시는 일이 장단점이 있나요? 제 기준으로 재밌어요. 열심히만 하면, 홍보 열심히 하고 작업만 열심히 하면은 수익적으로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랩핑 쪽이 일단 창업을 할 때 비용이 좀 적게 들어요. 그래서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의 단점은 초반에 장사를 처음에 시작하고 작업을 할 때 육체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초보들은 진짜 많이 힘들어요. 저도 장사 처음 할 때는 밤새는 일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은 제가 하루에 길게 일해도 7시간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짧게는 거의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 생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몸이 조금 고된 직업이에요, 랩핑이. 그리고 손이 많이 상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짐은 다 없어졌죠? 자, 이렇게 열을 줘서 안 눌린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쓰는 이 필름의 특성이 또 이렇게 기스가 나잖아요. 이렇게 기스가 나도 열을 주면은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커팅. 만약에 내가 이런 거 이렇게 좀 만지는 거 좋아하고 손기술이 좀 있고 거기에 양손도 자유롭게 좀 쓰는 편이다, 그런 분들한테 랩핑은 천직이 아닐까 싶어요. 양손을 좀 쓸 줄 알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배울 수 있는 직종 중에 또 하나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깔끔해졌네요. 그죠? 이따가 다 완성되고 나면은 디자인적으로 훨씬 좋아 보일 거예요. 차주님들 입장에서 랩핑의 장점은 일단 그건 것 같아요. 내 차의 단점, 내가 싫어하는 단점은 계속 내 눈에 보이는 거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내 차의 상처는 나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를 딱 샀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부위가 생기면 거기에 계속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적당한 견적으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랩핑은. 대표님은 정말 취미가 업이 된 케이스이시겠네요. 예, 맞아요. 저는 원래부터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뭐 만드는 거 좋아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제가. 집에 있는 전화기도 막 분해하고 집에 있는 라디오도 막 분해하고 그랬대요. 물론 조립은 다시 못했어요. 분해까지만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렇게 장난감 만들고 저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천직을 찾은 거죠. 이 매장 같은 경우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아지트 같은 곳이죠. 사람들이 보통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 버는 게 제일 큰 목표잖아요. 네네. 자동차 랩핑을 하고 싶은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하자면? 일단은 자동차 랩핑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직업인 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요거는 진짜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기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자부심이 꽤 큰 편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고생할 각오가 돼 있다, 내가 한 1, 2년 동안은 진짜 고생할 각오가 돼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전해 보시면 아주 재미있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지 하나 들어갔네요. 이런 거는 수정을 해줘야 돼요. 보이나요? 여기 먼지? 보이죠? 이게 안쪽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작은 먼지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근데 이런 먼지들이 이제 필름에 붙었을 때는 조금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제거를 해주고 다시 붙여주면 먼지가 사라졌죠.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요즘에는 랩핑 배우시는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저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랩핑 많이 배우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랩핑의 장점 말씀하셨잖아요. 차가 없어지지 않는 한 랩핑은 계속 할 수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이 작업을 AI나 기계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걸로 하면 안 되나요? 처음부터요? 이렇게 공구를 계속 바꾸는 이유가 처음부터 얘로 이렇게 틈에 맞지 않게 넓은 틈들이 있는데 이런 애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 날에 기포가 생겨요. 그래서 필름을 여러 번에 나눠서 안쪽으로 꺾어 붙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랩핑이 이제 겉에 필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도장하고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건 솔직히 과대 광고겠죠. 진짜 도장처럼 붙여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지만 봤을 때 도장과 거의 흡사하도록 안쪽까지 잘 넣어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방금 아까 또 그 은색 부위를 이렇게 검정색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확실히 고급진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이게 또 이쪽 하이그로시하고 일체감을 시켜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훨씬 이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저희는 랩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동차에 크롬이 많기를 바래요. 그래야 저희도 먹고 살죠. 지금 저희가 하는 작업이 크롬 주기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소브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사실 브로가 좀 더 많아요. 크롬이 많은 거를 좀 올드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저희한테는 좀 주력 상품인 거고, 근데 개 중에서는 크롬이 있는 걸 또 좋아하셔서 없는 크롬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랩핑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검정색이었는데 거기에 크롬지 필름을 붙여서 크롬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워라벨은 어때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저는 좋죠. 저는 뭐 하루에 가게에 나와서 일 열심히 하고 앉아서 제 취미생활 할 수 있는 시간 충분하고, 하루에 자기 전에 영화 보고 잘 시간 충분하고, 저는 상당히 재밌게 워라벨 좋아요. 이 기준은 그러니까 저의 기준인 거고, 저처럼 숙련이 되고 빠르게 작업이 가능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지금 오픈한 제 동생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워라벨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아마 한숨 쉴 거예요. 그 친구들은 지금 밤새 가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한 2, 3년 정도 지나면은 상당히 괜찮은 워라벨이 생기지 않을까. 자, 지금 이제 작업할 거는 이 테슬라 차량 사이드미러 랩핑을 할 건데, 원래 흰색이에요. 원래 흰 차인데 요거를 랩핑하고 동일한 색깔로 작업을 해줄 겁니다. 자, 하기 전에 얘 또 차 닦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이렇게 세차를 하고 작업을 해도 운행하던 차들이 들어와서 랩핑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차에 이렇게 타르가 튀어 있는 것도 있고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위에다가 랩핑지를 바로 덮어버리면은 티가 다 나거든요. 최대한 닦을 수 있는 거는 다 닦아내고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손톱에 이렇게 막 걸리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나중에 랩핑지가 붙으면은 좀 티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도장에 상처가 난 거네요. 상처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차에 상처가 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랩핑하면 티가 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티가 날 수밖에 없긴 하죠. 만약에 차에 상처가 있다라면.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를 먼저 면 작업을 하고 수리를 좀 하고 랩핑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게 사실 한 두 발짝 떨어져서 보면 안 보이거든요. 그냥 덮는 경우가 사실 더 많긴 해요. 차주님들이 인지하고 다 계시거든요. 여기에 상처가 있었다, 그냥 덮으면 상관없겠다. 그거는 아마 랩핑하러 들어오셨을 때 저하고 상담을 꽤 오래 하세요, 다들. 그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랩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잘 되는 비결이 있나요? 잘 되는 분들 제가 보면은 주변에도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진짜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하시고 일단 기술 좋으시고, 그건 기본인데 저는 홍보라고 생각해요. 마케팅. 제 주변에 망한 가게들도 많이 봤고 잘 되고 있는 가게들도 보는데, 짜투리 시간 내서 홍보에 얼마나 힘을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유튜브로도 홍보하고 있고 블로그로도 홍보하고 있고, 옛날에는 전단지도 돌려봤고,
이 처음에 시작할 때 진짜 중요한 게 그건 것 같거든요. 내 가게를 알리는 과정.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잘 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분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이 바쁘니까 이제 블로그 할 시간이 없잖아요. 가끔 한가한 날 블로그로 미리 다 써놔요. 하루 종일. 그래서 예약 걸어놓고 다 올리고 그 정도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래핑샵을 차렸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기술이 안 되는 상황에서 래핑샵을 오픈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뭐가 문제냐면 AS가 나서 차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왜 AS가 났는지조차도 모르세요. 그런 경우에 그거를 똑같은 시공을 또 해줬을 때 또 AS가 또 생기겠죠. 이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도 가게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 차를 맡기신 차주님한테도 문제가 있거든요. 기술력 부족으로 가게 문을 닫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래핑샵 오픈하려면 제일 일단 기본적으로 내 기술에 자신이 있어야겠죠. 요거는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장사가 망하는 경우는 일 없으면 가게에서 그냥 쉬어요. 그러면 망해요. 요즘에 이 무한경쟁 시대에 앉아있다고 손님들이 오겠습니까? 가게 차려놨다고 절대로 차가 들어오지 않아요. 차가 들어올 수 있게 광고하고 만들어야죠. 그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사이드 미러를 붙일 거예요. 사이드 미러는 작업하기 쉬운 편인가요? 그렇죠. 지금 제가 하는 거 이게 커버형이잖아요. 이렇게 커버형. 이런 거는 쉬워요. 이런 거는 좀 간단한 편이고, 일체형 사이드 미러라고 사이드 미러가 통으로 이렇게 나오는 차들이 있어요. 아우디라던가 벤츠. 이런 것들은 상당한 기술력이 좀 필요해요. 견적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작업하면서 좋은 차들 많이 작업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보통 좋은 차 타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저한테도 이제 단골 손님들 많잖아요. 그 중에 진짜 좋은 차 많이 타시는 분들 많은데 딱 봤을 때 와 정말 여유가 넘치시는 분들이고, 제가 봤을 때 아 저러니까 성공했지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사람을 대하는 애티튜드도 되게 좋고 매너 자체가 너무 좋으시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좀 달라요. 그런 분들이 있고, 사실 래핑샵을 제가 이제 12년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좋은 차 많이 손 대봤죠. 근데 그 중에서는 사실 카푸어라고 해야 되나요? 많아요. 카푸어 비율도 상당히 많고 정말 있으신 분들도 많고, 저희 단골분 중에 한 분은 미용실을 하시는데 미용실만 지금 한 10몇 개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제가 건담 사듯이 차를 삽니다. 그래서 단골이 되신 분이 있고, 골프장 운영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교수님도 있으시고, 또 우리 연예인 분들도 있으시고, 직장 다니시면서 이제 차를 타시는 분들은 제가 뭐 속사정까지는 모르니까 연봉에 알맞는 차를 타는 건지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좋은 차 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뭐 성향 너무 좋으시고, 또 저한테 오시는 차주님들이 그 차를 탈 만한 품격을 갖추신 분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테슬라 사이드 미러를 이제 래핑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굴곡이 되게 심하잖아요. 딱 봐도 여기서 굴곡이, 이런 게 좀 퀄리티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한 장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고 나눠서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디자인에 따라서 빨리빨리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리하게 당겨서 작업을 하면은 필름이 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판단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창업하는데 초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으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한 7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픈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최소 보증금 다 포함해서 3천 아래로도 차릴 수 있고요. 제일 적게 든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포함해서 2천? 이 정도에 오픈한 친구도 있어요. 저는 래핑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일단 래핑 한번 해보고 내 성향에 맞는지 보고 그때 내가 원하는 돈을 들여서 차려라. 래핑샵 차리는 데는 사실 들어가는 돈은 인테리어 말고는 들어갈 게 없어요. 래핑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조명하고 바닥, 요 두 개만 완성이 돼 있으면 작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명이랑 바닥이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조명은 눈에 잘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조명이 안 좋아서 침침하면 퀄리티가 안 나올 거고, 조명이 충분히 좋아야 돼요. 광도가 좋아야 되고, 바닥이 중요한 이유는 사진 찍었을 때 이쁘게 나오고요. 그리고 물도 좀 빠져야 되고, 배수로 공사도 돼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래핑 제가 이렇게 뭐 영상도 올리고 광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차주님들이 제일 걱정하시고 못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칼질이에요. 차에다가 칼 대고 작업을 하는데 칼기스 이런 게 안 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정말로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어느 정도 숙련된 기술자들은 차에다 절대로 칼기스 안 냅니다. 그거는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작업자들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칼기스 쉽게 나지 않습니다. 물론 뭐 그런 피해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는 저도 아는데, 래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인식 자체가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사이드 미러 랩핑이 된 거예요. 감쪽 같죠? 도장 같지 않나요, 진짜?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필름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포르쉐의 크레용 색상이라고 이런 느낌의 색상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 쪽에서 쓰는 필름 중에 그거랑 제일 흡사한 색상이에요. 요즘에 되게 많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제 입장에서는 좀 지겨운 필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필름들을 많이 해보고 저는 좀 이렇게 독특한 색깔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건 제 욕심이고 차주님들은 사실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작업 중에서 제일 독특했던 필름 있나요? 제일 독특했던 필름은 사실 이게 랩핑이 되게 개인 취향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이해 못할 랩핑들도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루프 스킨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했던 시공 중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위에 검정색으로 박혀 있는 거 보이죠? 자동차 천장에. 이 천장만 필름을 검정색으로 입히는 시공을 루프 스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니고 도장면인 것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필름을 붙여서 약간 파노라마 썬루프처럼 연출을 해서 차를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시공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주력 상품 중에 또 하나인데 어느 날 어떤 차주님께서 흰 차를 딱 타고 오셔서 루프 스킨을 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전 당연히 검정색인 줄 알고 검정색 필름을 재단하고 있는데 차주님께서 빨간색으로 해주세요. 새빨간색 있잖아요. 립스틱 색깔. 그거를 위에다 이렇게 붙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이거를 왜 해서 이렇게 해달라니까 해줬잖아요. 다 해줬는데 저는 해놓고 나서도 갸우뚱갸우뚱 한 거죠. 이거 괜찮나? 근데 차주님은 박수 치셨어요. 아, 내가 원하던 게 이거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진짜 랩핑을 가끔 하다 보면은 이게 맞나 하는 것도 많아요. 어떤 차주님 같은 경우에는 차 이렇게 반반 색깔 하시는 경우도 있고 차 가운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검정색, 흰색 이렇게 랩핑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처음 했을 때는 왜 이렇게 하시지?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 유행처럼 돼가지고 아수라 랩핑이라고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그들을 담기에 제 그릇이 아직 작구나 이런 거 느낀 적도 있고 기본적으로 제가 재밌어하는 색상은 핑크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색깔 있잖아요. 딱 붙여놨을 때 정말 극적으로 바뀌는 색 이런 거를 좀 재밌어 하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랩핑 하시는 분들 다 동일할 거예요. 유행하는 색깔을 하다 보면 계속 그것만 붙이니까 이게 조금 지겨울 때도 있어요. 자, 또 이렇게 사이드 미러 랩핑해서 다시 제자리에 장착을 딱 해놓으면 이렇게 하면 또 시공이 끝났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있나요? 저는 그냥 장사 초반 때 꽤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육 사업을 지금 하는데 저는 진짜 이 친구들한테 최대한 잘 가르쳐주고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사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픈할 때는 사실 그 자동차 전체 랩핑 기준으로 범퍼를 제대로 마스터 못하고 그냥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차가 들어왔을 때 시공 자체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고 AS도 많았고 손님한테 혼나는 경우도 많았고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뭐 힘든 거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즐기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있나요? 제가 이걸 아까 얘기했던 거랑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인데 제가 가게를 딱 오픈하고요. 처음으로 받은 전체 랩핑이 있어요. K5 차량인데 이제 블랙 브러쉬라는 필름 좀 제법 난이도가 있는 필름으로 차주님이 차를 맡기셨어요. 열심히 시공했죠. 열심히 해가지고 손님이 딱 오셨는데 저도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제대로 시공을 못한 걸 아니까 차주님께서 딱 보시고 저한테 진짜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도 어렵고 하니까 사장님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이러시면서 되게 좀 불편해 하셨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되나 AS를 해드려야 되는데 차주님께서 당연히 성향이 그렇게 막 예민하시거나 이러신 분은 아니셨던 게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타야죠. 뭐 어떻게 해요? 이러고 가셨어요. 꽤 멀리서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보내놓고 나서도 찝찝하고 잠 못 자고 아, 내가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고민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한 2년 반인가 조금 넘어가지고 다시 오신 거예요. 필름을 제거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전체 랩핑을 했으면 언젠가 필름 벗겨야 되잖아요. 제거하러 오셨겠구나 해가지고 저는 기억이 나니까 제거 정도는 그냥 서비스로 해드려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차주님을 받았는데 차주님께서 그날 전체 랩핑을 다시 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거 벗기고 다른 걸로 씌워줘라. 그래서 그 차를 다시 제가 이제 사틴 다크 그레이라는 색상으로 랩핑을 했죠. 그러고 나서 차주님께서 차 찾으러 딱 오셨는데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아, 사장님 진짜 많이 늦으셨네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 나 기술자 됐구나. 나 이제 내가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구나. 그때 진짜 많은 힘을 얻고 에너지 얻고 이 일 하길 잘했다고 생각한 딱 순간. 그래서 그 차주님은 얼굴, 목소리 다 기억나요. 벌써 한 9년 흘렀는데도 기억이 납니다. 영상 보시면은 놀러 오세요. 혹시 이 영상 보고 왔다고 하면은 혜택 같은 게 있을까요? 요즘 것들의 돈 버는 이야기 이 영상 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원하게 DC해 드릴게요. 10% 이상 10% 이상이라고 그러면은 큰일 나겠구나. 한 10% 정도 DC해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견적적인 부분 말고 제가 전체 랩핑 같은 거 맡기셨을 때는 거기에 서비스 품목 몇 개 더 얹혀서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보시고 연락 주실 때 랩핑을 좀 더 싸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견적 맞아? 싶을 정도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지금 교육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육생들이 시공할 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마스터카라고 부르는데, 그 차량 같은 거에 맡겨주시면 저희 교육생들이 연습을 하면서 완성품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꽤 많이 저렴하게 시공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고민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퀄리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생각보다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잘해요. 그래서 퀄리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퍼센트로 따졌을 때 제가 100이다 하면은 저희 애들이 7, 80%는 내는 것 같아요. 그 20% 차이는 저는 알 수 있는데 차주님들은 크게 잘 알 수 없는 차이니까. 지금 이 차가 제 차거든요. 네, 제가 저희 애들한테 던져준 거예요. 너네가 해봐라 그러고. 근데 뭐 지금 시공한 지 한 1년 넘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크게 문제 없이 지금 잘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일단은 오늘 촬영 재밌었고요. 또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랩핑을 하고 유튜브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제가 랩핑 쪽에서 조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커요. 제가 하는 말에 신뢰가 좀 생겼으면 좋겠고, 랩핑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랩핑을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후배들한테 좋은 길잡이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고요.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 사틴블랙 그리고 저희 낭만 커플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